안녕하세요. 저는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를 통해서 인류의 건강을 책임지는 스타트업의 대표 이대호입니다. 저희는 스마트폰과 연동이 되는 아주 작은 모바일 디바이스를 만들고 있고요. 이 휴대용 디바이스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자기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기승전 건강으로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바로 건강인데 이런 현대인들의 건강 관리를 아주 스마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신문물을 만드신 분이 있다고 해서 제가 오늘 찾아왔습니다. 어떤 분인지 제가 직접 만나 뵙고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혹시 이대호 대표님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멋진 분이 계시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여기가 이제 사무실인 거죠? 예, 맞습니다.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저는 스타트업이라고 얘기를 들어서 사실 몇 분 안 계실 줄 알고 왔는데 보통 스타트업들이 이 정도 규모로 직원들이 있나요? 보통은 한 5명, 6명 정도로 구성이 돼서 그렇게 이제 창업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는 좀 많습니다. 그래서 다들 놀라워합니다. 10분 넘는 것 같은데요? 예, 현재 15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그럼 스타트업 치고는 규모가 꽤 있는 편이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요즘 뭐 스타트업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다들 뭐 스타트업 창업한다고 그러고 말은 많이 듣는데 또 모든 창업을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스타트업은 뭐라고 하면 될까요? 스타트업은 이제 세상에 없는 서비스나 또는 있는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그래서 시장을 지역에 두는 게 아니고요. 세계 시장을 두고 시작하는 걸 스타트업이라고 합니다. 빵집은 개업이지만 회사는 스타트업이라고 하거든요. 그 차이가 빵집은 주변의 손님들, 지역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창업 초부터 해외 시장을 목표로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구글도 미국 사람들은 스타트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 회사에 대해서도 제가 좀 궁금한 점들이 많은데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제품들도 많이 쌓여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제품을 이 사무실에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럼 여기 계신 이 많은 직원분들은 뭘 하고 계신 거죠, 지금? 이런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기획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직접 코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앱하고 웹하고 네.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아이폰, iOS를 다 포함해서 그렇게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산은 저희가 자체 시설이 없기 때문에 네. 외부에 아웃소싱을 주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생산은 외주를 주시고. 예, 저희가 빨리 성장해서 이런 그 하드웨어 생산까지 지역에 갖고 와서 좀 하나가 되는 게 뭐 저희 작은 바람입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스타트업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 정도 규모로 직원이 있지는 않죠. 예, 맞습니다. 많은 편이죠. 예, 많습니다. 결국은 스타트업이 성공은 이제 직원에 달려 있는데요. 또 이제 저희가 지역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뭐 우수 인재를 뽑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에서 이렇게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들 뽑아서 열심히 키워서 같이 성장하고자 그래서 이제 사람을 많이 뽑고 있고요. 또 그런 역할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저도 한번 체험을 해보고 싶은데요. 근데 걱정이 전혀 저는 분명히 이거 제가 근육량 제로에 막 체지방만 많고 이렇게 나올 것 같아서 아주 건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조금 창피하기는 한데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한번 이 몸 바쳐서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서 해보면 될까요? 예, 그러면 저희 1층에 별도의 체험실이 있습니다. 아, 거기 네. 가서 예, 그렇게 한번 체성물을 측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좀 안내 좀 해주시죠. 예, 가시죠. 체성분 측정을 제가 해보려고 대표님을 따라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로 해볼 수 있는 건가요? 예, 바로 측정할 수 있게 준비를 해뒀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되죠? 예, 요 디바이스는 이제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고요. 네. 시청자분을 위해서 저희가 TV 화면으로 좀 어머나. 크게 준비를 했습니다. 아니 아까 저거 공개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별명을 김이쁜이라고 했는데 저거까지 다 나왔어. 예, 그러면 이제 측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이 됩니다. 벌써 끝났어요. 네, 끝났습니다. 근데 지금 뭐 나보긴 나왔는데 봐도 저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우선은 굉장히 어떻게 봐야 되죠? 예, 놀랍습니다. 이게 뭐가 놀랍다는 거. 붉은 영역이 네. 표준인데요. 붉은 영역이 표준이라고요? 예, 그래서 그 안쪽에다 들어오면 굉장히 건강한 사람입니다. 아 그러면 지금 보라색으로 표시된 게 예, 제 수치? 맞습니다. 어.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은 네. 이렇게 체지방률을 선택을 하면은 이제 평균하고 트렌드를 쭉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보면은 아 그럼 그냥 저는 표준 범위에 들어가네요. 예, 체지방률은. 그래서 보통보다 좀 낮음인데요. 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체지방량 쪽 다 괜찮은데 근육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아, 그럴 줄 알았어요. 예, 그래서 운동을 좀 예,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조금 예. 재미를 위해서 이렇게 체형 판정을 해드립니다. 음. 어, 현재 체형 마른 사과형 외배형. 그래서 외배업이신 분은 사실은 살이 잘 안 찌거든요. 예. 예, 그래서 맞아요. 잘 안 쪄요. 이분들은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운동 강도가 100이라고 하면은 100보다 좀 높게 해야 됩니다. 130, 150으로. 아 운동을 그러니까 좀 강하게. 예, 강하게 하는 대신 횟수를 줄여야 됩니다. 아. 강하게 하고 나서 이제 실제로 근육이 생길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 끝나고 나서는 꼭 탄수화물하고 물을 섭취를 하셔야 됩니다. 우선 체중을 늘리면서요. 뭐 체지방을 늘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체중을 늘리는 그러네요. 게 그게 근육과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운동하면서 이제 만드셔야 됩니다. 제가 기알못이라고 기계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서 이 기술이 어떤 기술이다 좀 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람 몸은 이제 근육과 그 다음에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을 뺀 거를 제지방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근육은 주 성분이 물입니다. 그래서 근육이 많은 사람 전기가 잘 통하거든요. 근데 지방이 많으면은 전기가 잘 안 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은 이제 미세 전류가 흐릅니다. 네. 흘러서 그 차이를 이제 감지해가지고요 알고리즘으로 계산을 합니다. 전류가 몸에 이렇게 타고 흘러가면서 이제 물이 있는 데는 얘가 이제 지나가는데 예. 없는 데는 못 지나가니까 맞습니다. 그걸 수치화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군요. 예, 아, 기알못도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약간 성격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성격이어가지고 이제 요거 개발을 좀 더 계속 해나가시면은 그런 저의 어떤 정신 건강이라던가 예. 이런 것까지 좀 측정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올까요? 아마 곧 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재 그 스트레스 측정하는 알고리즘 완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웨어러블을 보다 이제 잘 만들어서 하반기에는 아마 미국의 한 대형 병원에서 네. 스트레스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디바이스와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를 같이 적용해 가지고요. 실제로 이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안 와. 받았는지를 24시간 모니터링하는 그런 서비스를 이제 시작할 것 같습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을 처음부터 타겟으로 시작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막상 수출을 해보면은 어떤 나라에서 주로 이렇게 반응들이 오나요? 일본 사람들이 일본. 그래서 일본에는 저희 바이오가 4군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샤이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절대 안 집니다. 그래서 혼자 다니면서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그렇군요. 실제로 수출도 많이 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인도 사람들이 관심이 네. 많습니다. 어. 인도 사람들이 세계 1위입니다. 체지방률이.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인도 사람한테 예, 물어보면은 왜 잘 그렇지? 압니다. 아, 그 식습관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네. 하거든요. 향신료와 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인도에서 관심이 많고 그래서 요걸 통해서 좀 사람들이 건강하게 하도록 하는 쪽에 협력하고자 하는 뭐 그런 제안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을 하려면 사실 포항이 그렇게 유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불편한 점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굳이 포항에서 시작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포항에서 초중고 대학원을 나왔고요. 그래서 포항에 대한 애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시장을 해외 시장을 봤습니다. 그래서 뭐 대한민국은 해외에서 보니까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서울이 아니더라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제 가장 제가 잘하던 터전 포항으로 왔고요. 오다 보니까 사실은 포항에 뭐 이 포스텍하고 그다음에 우수한 연구 기관들이 있고 우수 자원들이 있어서 같이 미래 먹거리 R&D를 하는데 최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포항에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포항에 있어서 진짜 이거는 너무 어렵다. 이런 것도 있으셨을 텐데 어떤 게 있으셨어요? 이제 외부 투자 자금 네. 뭐 이런 기회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그 투자 자금을 유치하는 쪽이 좀 많이 어려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력들입니다. 사실은 이제 포항에서 졸업을 하고 대부분 학생들이 또 다 서울로 좀 가버립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이제 저희 직원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차라리 이제 키워서 쓰자. 그래서 이제 열심히 그렇게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또 성장이 되고 또 이렇게 외부에서 상도 받고 포항시에서 인정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사람 채용하기가 조금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 공격적으로 올해는 뭐 인력 확충도 하고 R&D 쪽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를 나누면서 지금 언뜻 벽을 보니까 너무 화려해요, 벽이. 저쪽에 보니까 뭐 CES 2020 예, 비즈니스 데모데이에서 상금도 받으셨네요. 아, 예. 예, 뭐 이쪽에도 뭐 어디서 만불 받으셨고 GTX 퓨처 스타스라고 되어 있는데. 예, 맞습니다. 이거는 예. 세계에서 굉장히 그 권위 있는 그런 피칭 대회인데요. 네. 여기서 저희가 유일하게 한국 기업 중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어. 그래서 베스트 스케일업 분야에 저희가 우승을 해서 만불을 받고 바로 이제 저희 통장에 입금이 됐고요. 2019년도에 대만에서 열리는 전시회 거기서 피칭해가지고 저희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만 불이 또 상금으로 받았고요. 네. 그래서 뭐 열심히 이제 피칭들을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상금도 다 끌어모으시고 예, 예, 또- 사업 자금으로 쓰시고. 그렇죠. 그게 있어야 예. 또 우리 직원들 회식도 한번 하고. 예. 많은 분들이 사실 CES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보니까 참가를 하셨었나 봐요. 예, 저희가 CES를 4년 연속 갔었습니다. 4년이면 이제 2017년도부터 예, 17년, 18년, 19년, 올해까지. 올해까지 갔습니다. 이야. 근데 제가 알기로는 CES가 사실 모든 그런 전자제품 관련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꿈의 무대지만 이게 승인을 받는 기준도 굉장히 까다롭고 가려 그러면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글로벌 시장을 타겟을 했기 때문에요. 이런 처음부터 3대 전시회는 꼭 가자. 그래서 CES, 그다음에 2월 말에 있을 이제 바로셀로나 MWC라고 굉장히 네. 큰 전시회가 있습니다. GTX 전시회. 네. 그래서 저희가 타겟으로 삼아서 열심히 지원도 하고 네. 그래서 한 4년 이상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어. 계기가 됐고요. 사실은 비용에 대한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네. 항공료도 비싸고 숙박도 체재비도 비싸고. 비싸지만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항에서 스타트업을 꿈꾸는 사람들도 시장을 글로벌하게 생각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런 전시에 나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Angel, with the gun in your hand, born in my direction, giving me affection. Love is fatal, won't you give it a chance? Center of attention, won't you ask me any questions? No one like me like a cigarette, even if it might be something you regret.
네, 분위기를 바꿔서 이제 새로운 장소로 이동을 해봤습니다. 대표님이 어린 시절이 궁금한데요. 공부는 잘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연구도 잘하시고 또 포스텍 출신이시잖아요. 어릴 때도 혹시 꿈이 사업가였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렸을 때 경영 이런 자문하는 뭐 그런 게 꿈이었었고요. 컨설턴트요? 예.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좀 과학을 좋아한다든지 뭐 만들기를 좋아한다든지 그런 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처음에는 저는 고등학교 때 문과를 선택을 했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경영이나 또는 네. 뭐 법을 좀 전공하고 싶었는데 이제 아버지께서 세상의 흐름을 보시고 이과를 가야 한다. 예, 그래서 급하게 인문계에서 자연계로 바꿨습니다. 본인의 의지랑은 상관없이 아버님의 결정에 따른 건가요? 뭐 적성도 맞았으니까. 네. 그래서 원래는 그렇게 법이나 경영 쪽으로 가는 게 어른들의 뜻이었는지 알았는데 네. 이제 진짜 꼭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서는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저는 대표님이 소신이 강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이렇게 낱말에 많이 휘둘리고 그러시는 편이세요? 뭐 그런 편이긴 합니다. 오히려 또 그런 게 도움이 되는 면도? 많이 있습니다. 전공이 산업공학이시잖아요. 이력이 좀 다양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창업을 하신 거는 몇 년 안 되신 거고 그 전에 보니까 뭐 은행에서 컨설팅도 하셨고 예, 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도 예 맞습니다. 활동을 하셨던데 예, 다 좋은 직업이잖아요. 안정적이고. 예. 그거 왜 그만두셨어요? 제 아내하고 한번 이렇게 미래를 이제 설계하면서 40이 넘으면 한번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막연한 그런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었고요. 예전부터. 예,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이제 이런 모바일 시대가 오면서 또 새로운 사업 기회가 발굴될 거라는 뭐 그런 뭐 분석 뭐 네네. 이런 것 때문에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창업을 해야겠다 한 건 아니고 이전부터 이미 준비는 해오셨고 예,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제 사업 아이템이 뭐 무궁무진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이 모바일 헬스케어라는 기존에는 없었던 그런 분야를 선택을 하셨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혹시 있었나요? 그 경영 컨설팅을 하고 그다음에 시장 조사를 하면서요. 헬스케어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장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고 그 중에서 이제 개인화되는 모바일 기기를 통한 그런 서비스가 향후 대세가 될 거라는 뭐 그런 이제 분석을 힘입어서 네. 이 분야를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시장 가능성 있는 걸 찾아보기 위해서 이제 많은 사람도 만나봤고 그다음에 작은 과제도 해봤고 뭐 또 책도 많이 읽었고요. 네. 그러면서 이 분야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창업을 한다고 하면 또 주변에서 아유 그 위험한데 지금 직장도 좋은데 뭐하러 하려고 그래 이런 사람들은 없었나요? 부모님이 반대를 좀 하시죠. 부모님께서. 네. 뭐 여러 가지 안정적인 네. 일자리 때문에 근데 왜 이번에는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셨어요?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아가지고요. 그 후회에 대한 게 더 커서 네. 뭐 과감히 한번 도전을 했습니다. 뭐 어떤 면 때문에 이걸 안 하면 후회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어요? 시간은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모든 게 다 때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뭐 사업 아이디어도 있고 아직은 여력이 있을 때 열정이 있을 때 뭐 시작을 안 하면 나중에 50, 60 돼서 그때 할 걸이라는 후회가 많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그 후회보다는 지금 이렇게 도전하는 게 훨씬 더 가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하면은 저도 그렇고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 먼저 하실 거예요. 떠오르는 게 젊은 사람. 예. 예, 막 젊은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확 이렇게 막 열정 넘치게 피칭하고 이런 모습들이 떠오르거든요. 근데 사실 청년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인생 경력도 갖고 계시고 스스로 중년 창업이라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없으신지.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 창업이 제가 창업할 때만 해도 만 39세, 그러니까 청년이거든요. 해당이 안 되시고. 예, 그래서 그때는 만 39세
창업을 하게 되면은 네. 정부에서 지원 혜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시니어 창업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게 없어서 조금 많이 아쉬웠던 부분이 여기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되고 예, 무조건 자립을 해야 되는군요. 맞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그 미국에서 이런 그 스타트업들 성공 사례 통계가 나오거든요. 네. 미국에서도 평균 연령 45세에서 창업한 사람이 성공률이 가장 높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보면은 한 분야에서 뭐 10년 이상 이렇게 경력을 쌓는 것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네트워킹입니다.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되어 있고요. 아마 한국 사회도 아마 그럴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젊은 창업자들도 많지만은 그 생존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40대 넘어서 이렇게 창업한 사람들이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데 뭐 아직도 뭐 꾸준히 하는 걸로 봐서는 뭐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더 유리할 수 있네요. 예, 맞습니다. 네. 스타트업을 지금 뭐 하고 있거나 창업을 준비 중이신 분들한테 선배로서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뭐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진짜로 스타트업을 통해서 성공하고 싶으면은 절실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의 스펙 쌓기로 하는 것보다는 이거 아니면 안 돼라는 절실함을 갖고 하면은 진짜로 성공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인적 네트워크를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인적 네트워크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떤 기관 또는 기업 간의 네트워크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포항공대에서 이렇게 스타트업을 하다 보니까 기업 하나의 목소리가 좀 작고요. 서로 협력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자발적으로 그 입주기업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회에 있는 기업들끼리 뭐 자원도 좀 공유하고요. 그 다음에 먼저 걸어왔던 길들 있잖아요. 이렇게 정부 과제를 지원하니까 좋고 이런 정부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 진짜 큰 혜택이 있다. 그래서 그런 걸 서로 공유하면서 격려를 하니까 실제로 그 지원 사업이라든지 또 R&D 과제에 이렇게 지원을 해서 거의 다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서로 뭐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도 공유하고 또 도와주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포항에 이제 생각보다 제가 들어보니까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뭔가 내가 창업을 한다면 포항보다는 뭐 서울이나 이런 쪽에서 하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라고 막연하게도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포항에서 스타트업을 하면 이런 점들이 참 좋다. 이런 게 있을까요? 포항공대 안에 창업을 했다 그러면은 기술력은 있거나 이렇게 외부에서 봐줍니다. 일단 검증이 되는군요. 그 예. 자체만으로도. 그래서 뭐 그런 메리트를 좀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수도권은 기업 지원 사업에 대한 경쟁률이 엄청 높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상북도나 포항에 있으면은 상대적으로 그런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혜택을 좀 많이 받을 수가 있고요. 근로자들도 네. 이런 그 경북이나 포항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꽤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대학 졸업자들이 포항에 정착하게 되면은 전세 자금을 정부에서 대출해 주는 게 있어요. 근데 포항을 신청하면 거의 됩니다. 다른 데는 대부분 소진이 되지만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고급 정보인데요. 네. 그다음에 복지 카드를 줍니다. 복지 포인트. 복지 카드? 예. 그냥 처음에 경상북도 도민이 된 거를 축하하면서 예.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주고요. 그래서 예. 이런 혜택들도 있어서 그래서 뭐 너무 뭐 아이템이 꼭 서울에 있지 않을 거라면은 뭐 여기서 시작해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요. 단 그러려면은 대표가 굉장히 부지런해야 됩니다. 서울도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또 그 해외 글로벌 시장도 열심히 놓고 해야 되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네. 그래서 또 이렇게 대표님처럼 좋은 회사를 이끌어 가시는 이런 분도 나오시는 것 같고 요즘 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제 코앞으로 왔다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사업은 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고 이런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어떤 말씀을 좀 전해주고 싶으세요? 충분히 시장을 이렇게 바라볼 필요가 있거든요. 새로운 수요가 계속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를 잘 찾아내는 게 중요하고요. 올해 CES 2020년도에는 네. 새로운 분야가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거죠? 그
디지털 테라피라고 해서 디지털 치료제 분야가 새로 생겼고요. 그게 5대 테마 중에서 제일 먼저 올라와 있습니다. 원소프트 다임도 거기에 포함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야. 그래서 요번에 이제 CS 가 보니까는 이제 이런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는 이제 사람의 어떤 질병을 좀 예방하거나 네. 또는 질병을 치료하는데 옆에서 계속 보조 역할을 해주는 그래서 FDA 승인받은 그런 기업들도 많이 있고요. 한국은 의료법에 관해서는 굉장히 후진국입니다. 그래서 이걸 쓰려면은 동의를 받아도 쓸 수가 없을 정도로 엄격했는데 지금은 이제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돼서요. 익명으로 처리가 되면은 그걸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도 이제 많이 개방이 되고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내가 분석만 잘해도 우리가 모르는 기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데이터의 개방 또는 그 4차 산업혁명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잘 접목이 되면은 아마 또 새로운 사업 기회가 계속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제 인간들은 갈 곳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불안한 목소리들도 있는데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무궁무진하게 또 새로운 분야들이 생겨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예. 네, 그런 기대도 많이 되네요. Kiss me right now. Don't tell me that you need me. Don't show up at my house. All caught up in your feelings. Don't run me round and round. Don't build me up just to let me down. Just to let me down, down, down. Hey, don't mess with my head. Don't tell me you're falling with your feet still on the edge. I'm all out of 가시죠.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가 중요하신 분이 계시다고요?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오십시오. 네네. 창업하실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신 분이 예, 있다고 해서 아, 또 예. 만나뵈러 왔습니다. 교수님, 예. 예, 자문을 맡아주신다고요. 아, 예. 네, 대표님이 그냥 부탁을 덥석 하러 왔었나요? 아, 자문 좀 해주십시오. 네, 처음에 좀 찾아왔죠. 어. 좀. 맞습니다. 근데 교수님도 바쁘시잖아요. 이거 좀 아니, 그래도 자문까지 해주시려면 뭐 그 바쁘실 텐데. 당시에 저희 이제 헬스케어 데이터 분석에 이제 관심이 있었고 네. 그 제품을 만드시고 또 이제 그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해서 이제 분석이 필요하다 그래 갖고 저희가 이제 이런 그 헬스케어 데이터를 그 데이터 마이닝 기법 뭐 요즘 이제 AI 뭐 머신러닝하고 이제 관련 있는 기법이죠. 이제 그런 기법으로 우리가 이제 그 분석을 하면 이제 그 결과를 또 이제 서비스하고 네. 또 이제 뭐 또 수집이 되면 또 추가로 이제 데이터가 쌓여 있으면 계속 좀 분석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뭐 그런 거라 우리 뭐 흔쾌히 이제 승낙했습니다. 대표님한테도 좀 궁금한 점이 있어요. 네. 포스텍에만도 굉장히 훌륭한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전치혁 교수님께 이렇게 불쑥 부탁을 드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학교 다니면서요. 이제 수업을 한 2과목을 들었습니다. 아, 교수님께 직접요? 근데 굉장히 어려워서 예. 학점은 잘 받지는 못했지만 학점 뭐? B? 뭐 B 정도는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양호하네요. 예, 나와서 실제로 저희가 데이터 관련된 이런 이제 산업도 구상하고 네. 그 다음에 여러 이제 사람들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생각이 났었고요. 그 다음에 또 가장 열심히 연구하시는 네. 분이기 때문에 학점을 그렇게 짜게 주셨는데. 많이 배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자문을 또 하시고 하면서 이제 이 창업 과정을 또 예. 지켜봐 오셨잖아요. 예. 잠재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제품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그런 뭐랄까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그런 서비스를 하는 것까지 있기 때문에 그게 좀 특색인 것 같아요. 이제 보통 기업은 뭐 제품만 만든다든가 네. 아니면 뭐 이런 소프트웨어 쪽인 뭐 그렇죠. 그런 자문 뭐 그것만 한다든가 뭐 그렇게 돼 있는데 양쪽을 좀 그 겸해서 네. 뭔가 사업을 하는 특징이 있어서 좀 좀 앞으로 좀 이제
시장이 조금만 이제 좀 성장하면 뭐 유망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실 뭐 요즘 4차 산업혁명이다 이런 얘기들을 너무나 많이 듣고 또 막연하게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도 네,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대표님처럼 스타트업 창업을 원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왠지 포항에서는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예, 계세요. 맞아요. 교수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뭐 미국의 뭐 실리콘밸리 하면 이제 실리콘밸리에 이제 모이는 이유가 거기에 이제 좋은 학교, 특히 뭐 버클리나 스탠포드 대학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글로 몰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 포항에도 우리 포항공대도 있고 또 뭐 인근에 한동대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좀 그 어떤 인식만 조금 더 이제 성숙이 되면 이제 필요로 하는 그 분들이 포항으로 좀 몰려오지 않을까. 그러면은 좀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더 많은 분들이 또 전철 교수님한테 자문을 막 구하러 올 수도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아, 예, 뭐 저는 뭐 분석 일은 뭐 좋아하니까요. 뭐 그래도 뭐 취미 비슷하게 취미 할 수도 있고 비슷하게. 할 수도 있고 네. 뭐 괜찮습니다.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교수님께 당부하고 싶은 말 어떻게 있으실 것 같아요, 교수님. 지금 뭐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뭐 제가 좀 더 바란다면은 너무 뭐랄까 이제 뭐 지금은 이제 체지방기 위주하고 그거의 분석 위주로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좀 좀 관련 데이터 분석 좀 그런데 조금 더 범위를 약간 좀 넓히면 어떨까? 좀 어떤 머신러닝 요즘에 그런 기반의 어떤 서비스 좀 약간 더 확장해서 하면 기업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들으셨어요? 예, 더 확장시켜 주세요. 예. 예. 아, 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이대호 대표님께 큰 힘이 돼 주셨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도 두 분 이렇게 합을 잘 맞춰 주시면서 또 대표님 기업도 마찬가지고 우리 포항의 미래를 위해서 더 애써 주세요. 예.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You're just too good to be true. Can't take my eyes off of you. And you be like heaven to touch. I wanna hold you so much. And long as love has arrived. 저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포항 출신이긴 하지만은 이 포항도 이제 그런 생태계가 조성이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포항에 와서 창업을 하고 또 이렇게 졸업한 학생들도 창업하고 하면서 서울로 굳이 안 가고 포항에 남아서도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포항 경제권이 좀 더 커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포항에서 도전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